안녕하세요. 자유학기제의 실천편입니다. 이번 실천편에서는 앞서 살펴봤던 이해편의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로 어떻게 수업이 이루어지고 그 수업이 이루어진 것이 어떻게 평가로 나오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사례를 들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천편인 만큼 실제로 학교에서는 어떤 활동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어떻게 평가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학기제 활동은 1학년 1학기 또는 2학기에 걸쳐 자유학기제 또는 자유학년제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통상 오전에는 교과 수업을, 오후에는 교과가 연계된 주제선택활동, 동아리활동, 예술체육활동 등이 진행됩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교과 연계 주제선택활동은 오전에 있는 교과활동이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오전에 영어 교과 수업 시간에 영어 독서 수업을 했을 때 상황입니다. Extensive Reading and Visual Storytelling이라는 주제선택 활동을 영어 교과 수업과 진로 활동과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을 같이 통합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들입니다. 보통 이런 것들을 프로젝트형 수업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영어 교과 수업 시간에 과학 박람회에 관한 영어 지문을 읽고 과학 실험 설명하고 이것을 연극으로 비주얼 스토리텔링으로 구성하는 것을 한번 짜 봅니다. 그러려면 영어 지문을 읽고 그런 사례나 이런 것들을 PPT나 영상으로 만들어서 발표를 하게 되겠죠. 요걸 자유학기제 동아리 활동 반에서 영어 단어 심화 연구반에서 요걸 가지고 조금 더 심화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연극들을 실제로 한 것들을 나중에 전시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때 한번 만들어 봤던 이런 내용들을 진로 활동 시간에는 독서하고 그 다음에 영어 독서 전략을 묶고요. 그 다음에 진로 활동 중에 이걸 영어 명함으로 내 명함으로 한번 만드는 꿈 명함 활동 같은 것들을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교과 연계 주제선택 활동이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활동 등과 연계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수업들을 보통 우리는 융합 수업 사례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당연히 융합을 하게 되면 심화 활동으로 이어지는 부분들도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오전에 있는 교과 수업 활동과 오후에 있는 주제선택 활동,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 등을 통합 운영해서 진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의 수업 사례를 한번 살펴볼까요? 내가 만든 문제를 해결하는 통계 수업인데요. 자, 수학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사회나 아니면은 다른 교과랑 연계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학생들이 친구들과 함께 협력을 해서 어떤 주변의 문제들을 찾고 그것을 수학과 연계해서 한번 풀이해보는 게 되겠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를 찾는 것은 아마 사회교과 수업 시간이나 도덕, 이런 역사, 이런 수업 시간에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변의 문제를 한번 발견해보고 그것을 한번 모둠별로 어떤 문제를 결정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결정한 프로젝트를 어떻게 구성할지 계획서를 쓰고 모둠별로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당연히 공유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이들이 그게 학교 내의 문제일 수도 있고 학교 밖의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사례에서는 학생들이 수업 시간을 통해서 교내 신발장 문제를 찾아보겠다, 해결해보겠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건 학교 내 문제가 되겠네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설문조사를 실시해 봤다는 거예요. 모바일 앱을 통해서 어떤 소음을 직접 측정해서 통계를 활용해서 보고서를 만들어 보는 것들이죠. 이렇게 실제로 수학적인 것들을 통계랑 연결시켜 보는 것도 되게 좋습니다. 이건 고등학교에 가면 경제 수학이라고 하는 진로선택 과목하고도 연결해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요 앱을 통해서 수업을 측정해서 통계치를 확인해 보는 거죠. 뭐 A반의 신발장과 가까운 반에 있는 소음과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반의 소음을 찾아 비교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인을 찾았으니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 모듬에서는 사물함까지 걸리는 시간을 비교해서 사물함 위치를 이동하는 거, B 모듬에서는
어떤 음수대의 수압과 온도를 측정해서 음수대 교체를 제한하는 거. C모듬에서는 탈의실 문제를 파악해서 커튼과 자석을 붙여 직접 해결하는 거. 이렇게 다른 문제들과도 또 연결시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교과 시간에 배운 내용들을 또 한번 뛰어넘어서 점프업을 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해 보는 건데,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친구들과 함께 해결해 보는 것들이죠. 그러면 협업 능력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 등이 같이 길러줄 수 있겠네요. 자,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수업 사례로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또 평가로 옮길까요? 자, 국어 시간에 있는 평가와 연계해서 같이 또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수업 시간 전에 선생님은 성취 기준을 학생들에게 알려줍니다. 이거는 이제 교육과정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겠죠. 이걸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이제 수업을 전개합니다. 이 선생님께서는 자신의 꿈과 멘토를 소개하는 독서 병풍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학생들하고 이제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그러면 수업 시간 중에 학생이 자신의 미래와 연결해서 무엇을 읽었는지, 제작 과정을 어떻게 참여했는지, 이런 것들을 자기평가, 교사평가, 동료평가로 이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 처음에 얘기 나왔던 비주얼 스토리텔링 같은 영어 수업이나, 조금 아까 제시했던 수학 시간에 통계 사회 수업이나, 국어 시간에 독서 병풍 수업이나, 자,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수업 시간에 같이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수업을 전개했으니 이제 평가가 이루어지겠죠. 평가가 바로 피드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이 평가는 지필평가를 보고 나서 1, 2, 3, 4, 5번 중에 지필평가하는 방식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자, 바로 과정중심 평가입니다. 자, 그러면 그 평가는 우선 내 평가가 있어야겠죠. 자기 성찰 평가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고, 내가 무엇을 몰랐고, 무엇을 이번 시간에 배웠고, 이런 자기 평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별로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동료 평가가 같이 이루어집니다. 당연히 교사가 하는 교사 평가도 같이, 교사의 관찰 평가도 같이 이루어지겠죠. 기본적으로 자유학기제는 서열을 놔두고 순서를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내가 처음에는 잘 몰랐으나 그 다음에 알게 된 과정, 내가 처음부터 알고 있었으나 더 심화된 내용, 이런 식으로 각각 학생들이 자기 수준과 자기 발전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것이죠. 자유학기제는 그래서 패스와 페일로 구분됩니다. P, F로 구분되는 것이죠. 성적과 무관하게 이수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이 부분들은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란의 문장으로 기록됩니다. 자, 이걸 줄여서 과, 세, 특, 과목별의 과, 세부 능력의 세, 특기사항의 특, 그래서 과, 세, 특이라 하기도 하고요.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과목 세, 특,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바로 요 부분을 얘기합니다. 보통 우리 생활기록부에 맨 위에 성적이 나오고 그 밑에 과목별 세부 능력 특기사항을 문장으로 기록하는데, 중학교 1학년의 자유학기제에서는 위에는 지필평가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수미안과 혹은 A, B, C, D 같은 이런 성적표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기록만 나온다는 겁니다. 자, 기록을 좀 보겠습니다. 자, 활동 결과를 문장으로 꼼꼼하게 기록하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교과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이나 아니면 주제선택, 예술체육, 동아리, 진로탐색도 마찬가지로 문장으로 기록됩니다. 자, 그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자, 생활 속 통계라는 부분들을 했어요. 아까 여기서는 이제 성적과 행복지수라는 프로젝트 활동 이 학생이 한 거고, 앞에 있었던 수학 시간에 배웠던, 그리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었던 신발장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오겠죠. 자, 성적과 행복지수에 관한 프로젝트 활동이 아니라 내가 만든 문제를 해결하는 수학 통계 수업 시간에 관한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 설문을 제작하고 수집하여, 똑같이 했죠. 그래프와 도프를 표현하고 자료 해석과 분포의 특징을 설명했으며, 신발장 문제라고 하는 것을 생활 속 문제, 학교 내 문제를 통계적으로 해석하고 문제 해결 활동을 좋아함. 그리고 더 쓸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 중에 교내 신발장의 악취, 여닫는 소리 등의 문제를 발견해서 설문조사를 함에 있어서 매우 기여를 하였다. 보고서 작성을 함에 있어서 내용을 풍성히 하는데 기여하였다. 이런 식으로 더 추가될 수가 있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요 밑에 있는 예시로 스마트폰 앱 제작도 마찬가지가 되겠는데요. 만약에 위인전 독서병풍이나 영어 시간에 했던 명함 제작 같은 경우에는 이런 내용이 주어지고 어떤 명함이 만들어졌는지, 어떤 독서병품이 만들어지는지는 다 개인이 내용이 다르겠죠.
그래서 생활기록부는 전체적인 내용들에 대한 내용도 나오겠지만 개개인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과목 시간에서도 똑같은 과목이라고 해서 똑같은 내용으로만 기록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되겠습니다.